최악의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기록적인 장맛비로 지반이 크게 약해져 산사태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에 자리한 전통사찰들의 경우 산사태에 각별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배포된 한글로 된 포교문의 원본이 공개됐습니다. 포교원은 이와 함께 우수한 불교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유튜브 채널도 새로 선보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한국의 산사 9곳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해설서가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연고찰 청계사의 역사, 문화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청계사 지킴이 양성 과정이 6주간의 교육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청계사는 도량의 문화유산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교육,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조선 후기 불화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에 담긴 불교의 세계관과 차별화된 특징 등을 배울 수 있는 인문학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최악의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기록적인 장맛비로 지반이 크게 약해져 산사태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에 자리한 전통 사찰들의 경우 산사태에 각별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첫 소식으로 산사태 대비 요령과 사찰 대응을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흘 이상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태풍까지 겹치면서 산사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 위치한 전통 사찰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뿐 아니라 자칫 소중한 문화재들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지난 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확대 발령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누적 강우와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산사태 위험에 대한 국민 행동 요령으로는 방송과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위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지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나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올 때, 흙이 무너지고 돌이 떨어질 때 등은 산사태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찰들은 지붕 등에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등 재난 위험 요인들이 없는지를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문화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특히 사찰은 산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찰에 산이 무너진다든가 뚝이 무너진다 하면은 피해가 많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스님네들, 또 우리 불자님들, 아니면 종무원들이 특히 더 관심 가지고 사찰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침수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 노출된 사찰들은 긴급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등 산사태 대응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국은 산사태 위험이 커진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피할 때 화재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나 전기를 차단할 것도 조언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 등산, 캠핑, 농로 정리 등의 야외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 장소 혹은 마을 회관, 학교 등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반드시 대피해야 합니다. 연일 계속된 비로 지반이 크게 약해져 적은 양의 비에도 산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징후가 발견되거나 대피 명령이 발령될 경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구례와 곡성, 담양 등 호남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광주 증심사와 담양 관음사 등이 피해를 입는 등 지금까지 조계종 사찰 34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2주간에 걸쳐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축대가 붕괴되고 증심사 템플스테이관이 침수되는가 하면 산사태로 토사가 유입돼 축대가 붕괴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지역 사찰 피해도 추가로 확인돼 각원사와 만일사는 토사의 전각이 파손되고 진입로가 유실됐고 경기 법천사 요사체와 부산 안적사 공양간이 침수되는 등 주말에 내린 비로 전국에서 10개 사찰이 추가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태종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단양군에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과 물품을 후원하며 피해 극복에 동참했습니다.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스님은 지난 7일 단양군청에서 류한우 군수에게 수해 복구 지원금 1,000만 원과 라면 100상자 등을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정수석에는 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재남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을 발탁했습니다.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동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불자로 앞으로 활동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불자회장을 맡아왔던 김조원 민정수석이 교체됨에 따라 청불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배포된 한글로 된 포교문의 원본이 공개됐습니다. 조계사의 전신인 조선불교 중앙경무원 각황사가 작성한 것으로 당시 일반 시민들에게 불교를 알리고자 했던 의지가 엿보입니다. 포교원은 이와 함께 우수한 불교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유튜브 채널도 새로 선보였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바랜 종이 위를 가득 채운 글자들. 1929년 10월 일제강점기에 제작해 배포한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의 포교문 원본입니다. 부처님의 일대기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업설, 즉 행위에 대한 가르침인 십선과 시박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3년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처음 입수했고 최근 종단이 소장하게 되면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많은 무작위 대중운동을 대상으로 부처님 법을 전법을 하는 그러한 행위는 그 역사적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20년대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포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단어만 괄호 안에 한문을 넣었을 뿐 모두 한글로 작성된 점이 눈길을 끕니다. 1929년 10월 조선불교대회가 열렸는데 당시 조선총독부가 지금의 경복궁 자리에서 개최한 조선박람회와 맞물려 200만 매라는 엄청난 분량이 배포됐습니다. 여기에는 민족 사상과 함께 불교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결연한 다짐이 엿보입니다. 5개를 실천한다는 신행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환경 문제 또는 갈등의 해소 문제, 남북 통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울러 1932년 봉축 홍포문도 최초로 공개했는데 다른 해와 달리 크게 열렸던 관등대회 때 배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 기록물은 당시 원본 그대로 보존돼 있어 가치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포교원은 이와 함께 불교 크리에이터 창작 지원 사업의 하나로 유튜브 채널 고사리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30살부터 35살까지 젊은 불자 청년들로 구성된 일명 고사리 유랑단인데 많은 사찰을 돌아다니며 울력을 통해 일거리를 해결하는 게 주요 콘텐츠입니다. 아이고전론의 고와 참불과 앙상불 그룹 별빛사리의 사리가 합쳐진 합성어로 고사리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고요. 청년 불자들의 고생하는 모습과 그 고생을 통해 나아지는 사찰의 모습을 보시며 재미와 내용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존 불교에 대한 편견을 깨고 출제가자와 세대를 아우르는 포교 콘텐츠를 선보인다는 포부입니다. 포교원은 올해 봉정을 목표로 하는 불교 성전과 불교 의례문 등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다가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의 사회노동 문제 전담기구인 사회노동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2차 오체투지 행진에 나섭니다. 사회노동위원회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미래통합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사까지의 구간에서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염원하는 2차 오체투지를 진행합니다.
이번 오체투지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 스님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집행위원, 노조 활동가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오체투지는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 5부분을 땅에 닿게 하는 불교 수행법으로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불법승 삼보에게 존경을 표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교를 비롯한 각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종교 간 평화를 추구하고 이웃 종교에 대한 차별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과 혐오를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왔고, 지난 6월 말에는 정의당이 당론으로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에 발의한 상태입니다. 해인사와 불국사, 통도사, 대흥사 등은 대표적인 전통 산사이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한국의 산사 9곳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해설서가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한국의 전통 산사들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자산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전통 산사들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995년 8만 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해인사 장경판정과 불국사 석굴암이 UN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양산 통도사와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속리산 법주사와 공주 마곡사, 그리고 순천 서남사와 해남 대흥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국의 산사는 오랜 세월 스님들의 수행과 생활 공간이자 신도들의 기도 공간으로 역할을 하면서 문화 유적까지 갖추고 있어 독창성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간직한 한국의 산사 9곳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해설서 한국의 산사 세계의 유산이 출간됐습니다. 미술사학자인 저자는 산사들을 직접 답사하고 스님들을 만나서 들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책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도사 입구에는 바로 이런 세계유산으로서의 의미를 정말로 오래된 문장으로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이 한국의 산사는 이미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역사 속에서 이미 세계유산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구나. 이 책은 특히 이론이나 현학적인 해석을 최대한 배제한 채 절을 찾는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아름다운 가람 배치에 깃든 정수를 세심하게 소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사의 가람 배치에 대해서는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현대사회가 집단과 개인의 관계를 정의함에 있어 가장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모델에 부합한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술 문화에 담겨 있는 어떤 예술적 가치 이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이렇게 직접 그 사찰을 가서 보셨을 때 여기선 이런 걸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구나. 이 책은 또 산사의 풍경과 일상을 담은 사진을 통해 세계유산을 입체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산사를 품은 자연의 아름다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에서 오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영어라든지 다른 외국어로도 좀 번역이 돼서 모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간 한국의 산사 세계의 유산은 오랜 세월을 지켜온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의 역사적, 문화예술적 가치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천연고찰 청계사의 역사, 문화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청계사 지킴이 양성 과정이 6주간의 교육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청계사는 도량의 문화유산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교육,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여름철 더위와 함께 시작됐던 청계사 지킴이 양성 과정. 수강생들의 6주간 교육을 회양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으시니까 더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 지역에서 중요한 해설사로서 자리를 잡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천년고찰 청계사에 처음 방문한 상황을 설정하고 이들에게 직접 청계사 소장 문화재들을 설명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아미타 3점 불상과 그리고 그 뒤편에 후불탱 그리고
오른쪽 옆에는 신중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비 해설사들에겐 실전과 같은 자리인 만큼 준비도 많이 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듯 실수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목판에 대해서 제가 떨려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청계산은 경기도 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어 있고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수원에 있는 용주사의 말사랍니다. 톡톡 튀는 질문이나 재치 넘치는 말솜씨로 베테랑 해설사 못지않은 열정과 실력을 갖춘 수강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책을 만들고 싶은데 요즘처럼 컴퓨터나 활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책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일일이 손으로 다 썼겠죠. 청계사 지킴이 양성 과정의 마지막 관문인 실습 평가를 통과한 수강생은 모두 26명. 청계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전통 사찰의 문화,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해설사로 뽑히신 분들은 아마도 그때 저희가 또 이촉을 해서 해설사로도 활동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서 깊은 문화유산과 문화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발굴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교육, 관광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찰과 지자체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계사 지킴이 양성 과정은 단지 신앙의 공간을 넘어 사찰의 문화, 역사적 가치를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고 널리 알리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고려불화의 계승과 발전에 평생을 바쳐온 불모 월제 해담 스님이 전통문화예술의 거리인 서울 인사동에 개태사 서울분원을 열고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개태사 서울분원 점안식은 지난 9일 서울 인사동 5원 빌딩 8층에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독림 동문회 사무총장 지담스님과 성현사 무심스님, 전영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전임회장, 박대신 현 회장 등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속초에 개태사가 있는데요. 5m 작업하기에는 도량이 턱없이 작아요. 그림 그릴 공간도 안 되고, 여긴 좀 넓죠. 그래서 금생에 이제 제가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그냥 고려 화불이 천년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좀 들 것 같아가지고. 개태사 회주 월제 해담 스님은 700년 전 맥이 끊긴 고려불화를 복원하기 위해 사제를 들여 고려불화 학술연구소를 창립하고 고려불화의 원형에 근접한 배채법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태사 서울분원은 오는 23일 수덕사 문장이자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법사로 개원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경남 창원의 천년고찰 불모산 성주사가 지난 6월부터 문화재청, 지자체와 함께 사찰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선 후기 불화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에 담긴 불교의 세계관과 차별화된 특징 등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사의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세 번째 인문학 강좌가 2일 경내 설법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좌는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인 정진희 박사가 성주사 지장전에 봉안되어 있는 감로왕도와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1729년 조성된 성주사 감로왕도는 법당 하단탱하로 다른 감로도와 달리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인로왕 보살이 이끈 영혼들이 안주할 극락정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작품으로 이 작품 이외에는 우리나라 감로도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로 발전을 보여줍니다. 구하는 장면까지 보여줍니다. 이 그림에서는 정확하게 너희들 갈 극락정토에 보여주거든요. 이게 요 시기에 유행했던 신앙과 관련해서. 또한 정 박사는 상단, 중단, 하단, 지옥도로 구성된 일반 감로도와 달리 성주사 감로왕도는 중단 시식단을 생략하고
아기의 모습을 한 비증보살을 그려낸 것이 남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기의 모습을 한 비증보살을 보고 어리석은 중생들이 지옥에 빠지지 말고 선업을 닦도록 경계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합장한 상태로 저도 종교적으로 그리고 비증보살, 보살님이 아기로 몸을 바꾸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한테 경외심을 주기 위해서. 이 밖에도 정 박사는 18세기 풍속화와 감로도에 담긴 불교의 세계관, 조선 후기 명부 세계 등 수준 높은 내용들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날 강연 동참자들은 지역의 대표 불교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며 함께했습니다. 근생에 살면서 무겁게 지었던 부분들을 많이 좀 내려놔서 다음 생에 갈 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타고 갈지 배를 타고 갈지 기차를 타고 갈지 여러분들의 어떤 법력 정진력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를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성주사는 다음 달 13일 인문학 강좌 4번째 시간으로 김봉열 문화재위원장의 강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코로나 블루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코로나 우울을 선정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우울, 무기력감을 가리킵니다. 작사, 작곡, 편곡가 등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코로나19 사태에도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보다 많은 저작권료를 징수했습니다. 협회 측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23억 원 늘어난 1,168억 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했다며 이 가운데 음원 스트리밍, 유튜브 등 전송 분야 징수액이 전체 절반인 약 58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현재 서울관과 청주관에서 각각 진행 중인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와 보존과학자 시의 하루 전시에 가상현실 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술관 누리집 내 온라인 미술관에 있는 VR 영상은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와 작품을 클릭해 이동하며 전시 공간을 상하 좌우 360도 회전하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청년불자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중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불교 크리에이터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유튜브 채널을 선보였는데요. 쉬운 불교, 재미있는 불교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적극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8월 11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